자, 과학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병진의 사이언서. 예,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본부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요즘에 예. 그 코로나 이거 하면서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신다고 연어 많이 드시잖아요. 연어요. 예, 예. 연어. 예. 예. 연어는 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썩 저는 좋아하지 광어 않습니다. 쪽이어서 약간 흰살 이렇게 꼬들꼬들한 거 이런 거 저도 있잖아요. 흰살 요 좋아합니다. 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많이 드시죠, 여성들이. 도 그렇고 뭐 안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요즘 많이 드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이 연어가 대부분 대서양 연어거든요. 대서양 연어. 근데 실제로 이 대서양 연어가 사실은 거의 멸종 위기에 있는 어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연어를 이렇게 아주 손쉽게 먹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결국에는 양식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존에 우리가 양식장들 좀 보셨을 건데 네네. 그런 양식 산업에다가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얘기하면 IoT, 빅데이터, AI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합쳐져서 이제 새로운 양식 기술이다 그래서 스마트 양식 기술이라는 게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 이거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 이게 기후 시대, 기후 위기 시대 아닙니까? 예, 지금? 예,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왜 더 중요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저희 프로그램과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갈치아짐에.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요즘 연어가 뭐 시장에 가도 마트에 가도 진짜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맞습니다. 아까 양식 기술 덕분에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게 대서양 연어가 멸종 위기다 이러니까 또 이것도 걱정인데 무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원래 연어가 회유성 어종이라고 예, 그렇죠. 얘기를 해서 네. 강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바다로 가서 커서 다시 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리고 얘네들이 찬물에서 삽니다. 그래서 냉수성 어종인데 이게 대서양 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린란드의 바다에 갔다가 다시 노르웨이나 이런 그 강으로 올라오는데 네. 요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오늘 녹조나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네네. 댐을 만들고 보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올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수질도 악화되고 이러니까 이 돌아와서 알라할 곳이 없으니까 연어 예, 예. 개체수가 급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연어의 나라 이러면 노르웨이 생각하실 텐데요. 노르웨이에서 실제 연어 낚시를 하려면 하루에 4,000크로네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입니다. 연어 낚시 하려면 예, 그 하루에 60만 원을 내야지 연어 낚시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야생에서는 포획 금지 어종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 연어 보셨다고 덥죽덥죽 잡으시면 안 된다. 잡으시면 처벌받으십니다. 어.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연어 먹을 수 있는 거 결국 노르웨이의 연어 양식 기술이 발달돼서 때문인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연어가 노르웨이에서 양식한 연어라서 대부분 대서양 연어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는 양식 기술이 그 오래됐습니다. 1970년도에 처음으로 상업적 양식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53살 저하고 동갑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본인의 훅 들어오시면 어떻게 깜짝 놀랐네. 뭐라고? 앞으로 김영진 본부장님 생각할 때마다 영어 양식과 예, 동일한 나이가 연어 양식과 동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노르웨이에서 처음에 양식 성공을 한 다음에 그때 동시대에 미국에서는 소하고 돼지하고 이런 것들을 대량 그 육성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 가축의 대량 육성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연어를 그 최대양으로 키우기 시작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연어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1위가 노르웨이, 네. 2위가 칠레거든요. 칠레. 예. 근데 칠레는 남반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근데 원래 연어가 찬물에서. 적도를 넘어가질 못합니다. 예. 북반구에서만 있어야 되는 애들인데 예, 예. 이건 어떻게 됐냐? 노르웨이 회사가 칠레로 갔습니다. 아. 칠레가 땅도 싸고 인건비도 인건비도 싸니까 싸니까. 네, 회사를 옮긴 거고 예. 그렇게 가면서 북반구에 있는 대서양 연어 알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에서는 또 미국 수출하기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칠레산 연어도 노르웨이산 노르웨이산이다. 노르웨이 출신이다. 네. 이렇게 아, 노르웨이 분들 연어 사랑 대단하네. 네, 거기다가 이 노르웨이가 대량으로 그 연어를 생산하면서 유통 기술까지 같이 네. 발전을 해서 우리가 손쉽게 연어를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자, 노르웨이가 이렇게까지 양식 기술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양식을 하길래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양식 기술에 대해서 전방위로 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잘 크고 건강한 품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품종 개량,
그리고 그 개량된 품종에서 알을 낳아야 되고요. 음. 그게 산란의 과정이 있고 이 알을 새끼로 만드는 부화의 과정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부화되고 나면 얘네들이 안전하게 좀 커야 되지. 초기에 어린이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치어 육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음. 치어 육성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이 되면 이제 작년까지 키우는 성어 육성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살은 상태 우리나라는 회를 먹지만 다른 나라는 살아있는 상태로 화로 잘 안 하지 안 않습니까? 먹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식탁에 갈 수 있게 가공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오염되지 않고 상하지 않게 유통하는 기술 전반이 있는데 노르웨이는 이 모든 스펙트럼에 있는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이 채 안 됩니다. 490만 명이거든요. 진짜 넓은데 나라는. 근데 그죠? 이 490만 명의 인구가 이 인구가 있는 이 노르웨이가 전 세계 3,7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와. 연어를 생산해서 159개 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그 연어 양식 회사가 마린 하베스트사인데요. 이 회사가 연간 1억 개의 알을 부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출이 연 3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식 기업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린 하베스트사의 그 사례를 좀 보면 되는데요. 얘네들이 그 만든 고유 품종이 무비 강이 노르웨이의 보수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계속 교배 배량을 해서 이제 무비라는 거를 품종을 만들었고요. 이 품종에서 인공 부화시키고 얘네들을 실내에서 치어에서 한 5g까지 키웠다가 이걸 갖다가 실내 양식장에서 일단 200g까지 키웁니다. 네. 네네. 근데 이거 키울 때 이러한 과정에서 거의 그 사람의 간섭들이 거의 없는 이렇게 이렇게 많은 양을 키우는데도 10명 이하가 다 관리를 하게 그러니까 거의 자동화로 우리나라 돼 같으면은 있고요. 그물로 다 떠가지고 네. 이쪽으로 옮기고 막 이렇게 사람이 하는데 그게 없다. 예, 사료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고 와. 그 다음에 이게 암만 해도 이 고밀도로 양식을 하다 보면 병에 잘 걸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옛날엔 항생제를 뿌렸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컸을 때 백신 주사를 놓습니다. 이제는. 아, 한 마리 한 마리에. 네. 근데 와. 우리가 한 마리 한 마리 백신 주사 놓는다 하면은 엄청나게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동 파이프 같은 데로 지나가면서 배가 연어가 배를 보이게 되고 기계가 주사를 놓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 한 마리당 이제 주사를 놓을 수 예.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백신 주사 맞으면 바다로 갑니다. 해상 가두리라고 얘기하죠. 해상 가두리에서 한 20개월까지 해서 한 6kg까지 크면 네. 이제 하는데 이 해상 가두리도 이 엄청나게 크고 약간 한 200만 마리를 키우는데 네. 관리자가 2명이랍니다. 200만 마리를 키우는데 관리자군요. 그러니까 해상 가두리에 사료를 주는 것도 전부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 예, 예. 모니터링이 되어 있어서 음. 이제는 이게 이때까지는 자동화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자동화로 넘어가는 스마트 양식까지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 그럼 해상 가두리에 다시 우리 식탁으로 오려면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죠. 예. 네. 그래서 해상 가두리에서 육상에 있는 가공 공장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 자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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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생산할 때 머리 자르고 이렇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동물윤리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속에 산소 없으면 다들 기절하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것처럼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물고기를 연어를 기절시킵니다. 기절시킨 상태에서 이제 피를 빼고 그 다음에 내장을 제거해서 아이스박스에 담게 되고요. 예. 이거를 연어는 그 배로 안 실어 나르거든요. 항공으로 하거든요. 노르웨이의 제일 큰 공항인 오슬로 공항 예. 갔다가 네. 오슬로 공항에서 우리나라의 공항으로 옵니다. 네. 우리 김포공항으로 주로 오고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그 해상 가두리에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데 72시간 안에 선도가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 또 웃긴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물건만 나르는 게 아니라 예, 예. 연어를 아이스박스에 넣는데 여권을 붙인답니다. 아, 여권을. 네, 그래서 얘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랐고. 얘 우리가 오슬로 공항에서 보냈다. 그럼 오. 한국에 들어오면 이게 얘가 어디서 왔는지 얼마 만에 왔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같이 포함이 돼서
아니, 자동으로 다 하게 돼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200만 마리를 우리식으로 손질하려면 우리 식탁까지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이게 다 이제 스마트 양식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스마트 양식 기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의 개념. 네네. 그래서 기계가 자동화됐던 건데요. 요새 4차 산업혁명 기술 얘기하는 통신 기술, 그다음에 뭐 AI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양식장에 다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는 이제 2017년도에 오션팜이라는 그 외해성 가두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까운 바다가 아니라 예. 멀리서 있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양식장 물 속에 있는 뭐 물의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pH 그러니까 우리 산성도라고 얘기하죠. 예. 그다음 물고기에 제일 숨쉬는데 제일 중요한 산소 농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측정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왜 자동으로 측정하냐면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물고기가 사료를 먹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수온이 되면 덜 먹고요. 예, 예. 근데 못 먹는 애들한테 사료 많이 주면 애들한테도 안 좋고 그다음에 수질 오염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AI가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요번에 이제 그 취재하면서 조금 놀랐는데 네네. 안면 인식 기술 우리 그 사람 연어를 심부름을 안면 해서 인식 기술을 한다고요? 연어를 안면 인식 오. 기술을 적용을 해서 얘를 왜 안면을 읽어야 한 되지? 명 한 마리 한 마리당 예. 얘가 뭐다를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어가 안색을 보는구나. 네. 아, 이게 연어가 그래서? 이 우리 지문처럼 사람 지문처럼 네. 연어 머리 쪽에 있는데 이제 그 검은 점들이 있는데 네. 이게 연어마다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아. 한 마리 한 마리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이게 연어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바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옛날 예, 이. 예. 아. 예. 예, 그래서 바다이 이게 감염됐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감염이 됐다. 이래 되면 그 가두리에서 걔네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러면 확산되는 걸 막고 그러니까 연어도 이제 안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대량 폐사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야, 이건 뭐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탄성이 절로 나오는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스마트 양식 이런 얘기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19년도부터 네.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스마트 양식에 대해서 이제 계획도 수립하고 투자도 합니다. 예, 예. 마침 어저께 동남권 가실련이라는 곳에서 바다 포럼이라는 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수산과학원의 이동길 첨단 양식 실증센터장 네네. 그리고 이 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기획하고 정책적으로 만들었던 그 해양수산개발원의 마창무 본부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저도 같이 토론으로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좀 취재를 본인이 해봤습니다. 조금 약간 있었던 걸 곁들여 주시니까 더 미듬이 갑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네네. 얘기를 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 융복합을 통해서 우리 기존의 이제 양식 산업이 노동집약형 네.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기술과 자본 집약형의 지식 산업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예, 예. 그래서 발달 단계로 이렇게 보면 일단 원격 제어, 양어장을 아까 3월 인터넷 Io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예, 예. 그다음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수질 환경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자동화해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한 다음에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고 AI가 다 판단할 수 있는 지능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경영 단계, 판매라든지 이런 것까지 수급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기술 개발과 실증 클러스터 까지 이제 진행을 네. 하고 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이제 부산 기장에 대서양 연어 양식하는 시설이 착공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요거 이제 스마트 양식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정책과 연동되는 거고요. 우리 부산이 그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1호 지역으로 원래 선정이 됐었습니다. 선정된 데는 좀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좀 말씀드리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DNA라고 얘기하죠.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지능화된 스마트 양식장을 만들고
그다음 이 배후 부지에다가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연구시설, 유통시설, 그다음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네네.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클러스터를 이제 착공을 했고요. 우리 부산이 19년도에 사실은 선정이 됐는데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요번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우리 부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얘기했던 대서양 연어 네.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클러스터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6개 부산 포함 6개인데요. 경남 고성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금바리 아시죠? 네, 네. 네. 고급.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싸죠. 그런 바리류의 수출 거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전남 신안은 새우, 네. 고품질 새우를 하겠다. 그리고 강원도도 연어입니다. 강원도는 연어를 아주 대량으로 생산해서 네. 이제 수출하겠다 네, 하는 네. 거고요. 경북 포항은 이제 이런 것들 하려면 기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첨단 양식 기자재 하는 곳 하고 최근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선정됐는데요. 제주도 하면 생각나시는 넙치. 아까 우리 김동현 광어. 아나운서가 좋아하시는 네, 넙치 광어. 넙치 광어 예, 예. 하는 걸로 좋아하죠. 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우리가 연어 지금 양식하면 이거 팔 수는 있는 거예요? 그만큼 또 소비가 돼요? 왜냐면 워낙 노르웨이에서 많이 생산하니까. 그래서 예. 네,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으면 노르웨이가 워낙 이게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칠레 거도 결국은 노르웨이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품종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르웨이의 대서양 연어 종자를 사서 와야 되는 종자를 사서 네. 알을 상황입니다. 수입을 예,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 키우는 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군요. 예. 그래서 어. 이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기술도 노르웨이 기술들을 들여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예. 대신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양식 기술들을 국산화시키고 네. 우리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꼭 연어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어종으로도 네.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연어 한번 키워보고 다금바리 한번 키워볼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죠. 한번 돌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어를 어. 하지만 고성에서는 그 다금바리는 네. 따뜻한 데 살거든요. 네, 예, 예. 네, 거기서도 시범하고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모이면 네. 우리나라가 스마트 양식 기술에 대해서 종합적인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뭐 합니다. 농수산물 먹는 거를 너무 수입에 의존하면 진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 번씩 생긴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기후 위기는 네. 사실은 이제 식량 위기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단백질 생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스마트 양식 기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또한 이 기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기술의 선봉에 서는 게 바로 이 부산이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이 사연서에서 왠지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방송하면서 전해드린 게 수돗물에서는 독성물질 검출되고 바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